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빠져가지고 요즘 부동산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새로운 방향의 모듈이라는 공법이나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바빠서 영상 찍는 시간들이 잘 나질 않아서 이제 간혹 이제 영상을 찍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도 있고, 저희들이 지방 중심으로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질문들 중에 하나가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다시 집 거래량이, 주택 거래량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하니까 지방 부동산은 지금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지방 부동산은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데, 지금 어두운 면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 결국은 이제 인구 문제죠. 이제 농촌,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부산도 해운대나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소멸 위험이 있다. 이런 뉴스들도, 충격적인 뉴스들도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수도권의 인천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이제 인구가 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 저출산이나 이제 초고령화 이제 사회에 진입이 되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67 이러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도 지금 1.2. 그래, 이게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이제 겪고 있는 거죠. 뭐든지 좀 빠른 나라인 것 같아요. 발전도 빨랐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단기간에 경제가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지방 문제도 있는데, 지방에는 고령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폐농하는 경우도 많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전국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제 경북 지역만 따지고 보면 작년에 인구가 통계상으로 한 4만 몇천 명 줄은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 소멸이 이대로 지속돼서, 그럼 지방에는 부동산이나, 이제 저희들은 부동산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의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그럼 부동산이 망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제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행정통합이죠. 지금 얼마 전부터 지금 대구하고 경북이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시장도 그렇고 경북도의사도 그렇고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이제 불씨를 이제 떼우고 있죠. 행정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 행정적인 어떤 낭비들을 이제 줄이겠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포항으로 나오는 50만 안 되는데 49만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구미 이런 식으로 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이 조금 넘는데, 지금 제일 인구가 이제 적은 도시는 이제 울릉도죠. 울릉도가 지금 10,000명이 안 되는데, 울릉군이라고 지금 이제 군 지역인데, 그 10,00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행정 또 군이 이제 돼 있죠. 그거는 또 섬이니까 특수적인 상황이지만, 오면 이제 예천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군이 있는데도 인구가 3만 4만 1회밖에 안 되는 이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또 심한 것도 맞죠. 그러니까 행정 통합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조금 막아보자는 것보다 늦춰보자는 게 더 강하죠. 이제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지방 개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경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남은 좀 더 심각한데, 이제 전남, 전북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남도 이제 강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고, 그 행정을 전국적으로 보면 한 5개 정도 행정구역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간다는 이제 또 국가적인 또 정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행정을 통해서, 행정 통합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좀 막아보자. 이 부분이 이제 또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체령 쉼터에 대해서 이제 찍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농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구조가 돼야 된다. 행정 통합을 통해서 하는 것은 큰 부분에서 이야기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게 지금 경자유전이라는 이제 원칙 때문에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해야 된다. 이 원칙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죠, 사실은. 농지에 대해서 제한 사항들이 저도 다 모르지만 한 200 몇십 가지가 있대요.
200 몇십까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줄여 들어가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이제 쉽게 이제 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체령 쉼터라는 정책입니다. 이건 사실 경자유전하고도 많이 부딪히는 개념이죠.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되는데 도시민들이 와서 체류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힐링도 하고 지방 경제에 도움도 되고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이 또 지방에 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가 이제 50, 60 넘어가면 은퇴를 하고 수도권에서 아니면 대도시에서 어떤 그런 스트레스들을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뭐 그런 공간들, 자기만의 공간들 가족하고 이래 즐기고 전원 생활을 하고 꿈꾸고 뭐 이런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나이대 연령대에 되면 노망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농막이라는 이제 많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농막이 농사용 창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인데 이걸 개조해서 거기에 힐링하는 이제 장소로 주거지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법 농막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 문제 때문에 뭐 작년에도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터져서 뭐 농막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좀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지금 이제 농지를 이제 사용을 도시민들이 소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지방 소멸에 대해서 지금 지방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행정적인 통합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중앙 정부에서도 농지 소유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서 도시민들이 지방에 시골에 가서 인구를 늘린다는 것보다는 소멸을 막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령 쉼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있죠. 그 농막은 말 그대로 이제 농상 창고지만 체령 쉼터는 주택하고 농막 요 사이에 창고하고 주택하고 요 사이에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고 저도 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법안이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지금은 전 정권에서는 부동산을 좀 증발적인 어떤 제도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누리려고 했고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많이 폈죠. 그런데 지금 야당이 체령 쉼터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체령 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기대를 지금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체령 쉼터가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거의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 10평 정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행이 된다면 실제로 많은 이제 은퇴자들이나 요 시골에서 이제 전원생활이나 하고 싶은 분들이 실비에 체령 쉼터니까 뭐 말 그대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기농을나 기촌을 하지 않는다면은 직장생활 은퇴하고 실비에 여기에 자기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전원주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체령 쉼터가 생기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농지를 소유해서 이제 들어오게 될 확률이 높죠. 지금은 농지 소유를 하려고 하면 30km 이내에 뭐 농지정도 뭐 이사되고 농지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굉장히 이제 많은 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체령 쉼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리 제한도 없고 이러면 농촌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소멸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 소멸에 우려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행정 통합이나 지금 뭐 어떤 농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활성화시켜주는 방안들을 계속 지금 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이 어떤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저도 뭐 똑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이제 서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신뢰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일관되게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방 문제는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정권이 바뀌더라도 좀 지속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방에 우리나라 이제 제2의 도시인 부산도 지금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이제 뉴스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대구라든지 어떤 저기 뭐 강주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지 않겠느냐. 자, 울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제 양질의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구 소멸이나 이런 걱정을 이제 덜 하게 되지만 결국은 양질의 직장이 많으냐, 뭐 내가 이제 먹고 살 거리가 많으냐에 따라서 뭐 사실 인구가 이제 뭐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늘어나는 뭐 지금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뭐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쪽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호남이나 뭐 영남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뭐 젊은 층의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란 말입니다. 그래 젊은 인구보다 또 나이 드신 연령층의 어떤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자유롭게 또 지방에 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채용 쉼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 그 이후에 많은 법안들이 발표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농지를 갖다가 너무 많이 이제 개방을 하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민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죠. 뭐 혹시나 이제 식량 자금률이라든지 뭐 이런 아까 뭐 헌법에 놓인 이제 경자 유전이나 원칙이라든지 어떤 이제 각종 뭐 이제 이권 단체들의 뭐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농지를 이제 도시민들이 쉽게 또 투기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 정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지방 소멸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할 수 거기에 대응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는 올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역에서 젊은 층들을 많이 땡겨 귀농귀촌을 시키자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귀농하는 거 젊은 층들이 와가지고 19명을 실패하고 다시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들도 별로 없고 그래 오면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크죠. 이게 뭐 교육 문제하고 사실 이제 많이 연결되는 게 대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어들고 뭐 대구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인프라가 대구 수성구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런 교육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겹쳐져 있지만 일단 지방 소멸하고 지방 부동산이 그러면 지방이 소멸되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은 망하느냐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나름대로의 인구층들이 또 이동을 해올 거고 그 인구층들이 이동을 해오는 또 필요에 따른 토지들이 또 개발이 되고 또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수도권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뭐 집값이 몇 억씩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조금 많이 하향세를 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 해 한 2% 정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농지 소유를 어렵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농지 거래가 많이 줄었죠. 줄었는데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되는 이제 속도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농지위원회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농지들이 도시민들이 소유하기가 어렵도록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재 지역에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더 불만이 많아요. 이분들은 연세가 드셔야 이제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겠고 그 자녀들이 시골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폐농이 돼야 되는 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폐농이 되고 있고 폐농될 이제 위기에 놓인 땅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현명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를 않고 계속 이제 제약 사항을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거래량이 뚝 떨어지니까 일부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땅을 못 팔아서 뭐 저희들 부동산 하니까 몇 년째 땅을 못 팔아서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또 그렇다고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예전 이제 가격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그 땅을 이제 소유하는 게 힘든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쉼터가 발표되면서 실제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쉼터가 곧 시행된다고 하니까 조금 뷰가 좀 좋은데 전망이 좋고 뷰가 좋고 약간의 기반 시설이 있는 데는 지금 보면 토지 거래량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가 되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겠죠. 미리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들을 미리 선점하시는 분도
지금 법안을 보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미리 이제 정보를 주고 뭐 내용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걸 유심히 들어놨다가 지금 이 기농기촌은 아니더라도 도시에서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말 농장 형태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땅들을 지금 먼저 선점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일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극적으로 유튜브에서 뭐 지방 소멸 때문에 지방 뭐 다 망할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가구 수가 뭐 30가구, 50가구 되는 데서 지금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뭐 하는 바람에 뭐 2가구, 3가구 남은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일부고 뭐 나머지는 또 나름대로 또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근데 요 상황이 5년, 10년 가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행정 뭐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제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대 이제 사회에 맞게 초고령화가 되는 이제 요 상황에 맞게 지금 농촌에 주말 농장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인 또 개편도 지금 신호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겠지만 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이제 좌우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 물론 이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 같이 어떤 이제 개발 사업을 이제 일부 하는 쪽에서는 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희들은 또 영향을 크게 또 안 받으니까 뭐 실제로 이제 피부로 느껴지기는 또 힘듭니다. 그리고 대구에 지방이라고 하면 서울 입장에서 봐서는 다 지방이니까 뭐 서울 경기 빼고는 다 요즘에는 지방이라고 하죠. 경기도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보니까 그 대구나 이런데 아파트 가격이 뭐 폭락을 했다 뭐 이런 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방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폭락이 되는 부분이 있죠.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는데 뭐 당연히 수요가 없는데 뭐 공급은 과잉돼 있었고 그런데 또 지금 현재 또 공급이 또 계속 줄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요량들이 또 어느 정도 좀 이제 소비가 되고 나면 뭐 그러면 또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방 인구 소멸 때문에 지방 부동산에 이제 투자 메리트가 없다, 망한다.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지방 쪽에 지금 많이 폭락돼 있는 이제 20% 이상 다운돼 있던 이제 아파트나 안 그러면 이제 뷰가 좋은 이제 어떤 시골의 어떤 이제 그런 토지나 농지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찾아보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나 재테크 수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투기 대상으로 보고 여기 뭐가 들어온다더라 뭐 이래 한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맞습니다. 건전한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 쪽이 더 훨씬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0만 조금 넘는데 여기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질 않습니다. 매도도 많이 없었고 매수도 많이 없었고 그냥 몇 년 동안 안정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도권하고 이제 지방하고는 뉴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뉴스고 지방 쪽은 틈새를 얼마나 잘 찾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은 아직까지 미개발지가 많으니까 오히려 부동산을 해서 재테크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지방 부동산까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자, 좀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야지 집중 높아질 것 같아서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